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강지혜입니다. 오늘부터 15강 동안 저와 캘리그라피를 배우게 되실 텐데요. 캘리그라피 많이 들어보셨고 또 궁금하셔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된 걸 텐데 캘리그라피란 무엇일까요? 캘리그라피는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아름다운 글씨를 뜻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활자 이외의 모든 서체를 다 캘리그라피라고 부르는데요.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감성적인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부르죠. 요즘처럼 감성적인 마케팅이 주목받는 만큼 캘리그라피 디자인은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데 굉장히 적합한 캘리그라피 글씨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수업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친숙해지시고 재미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캘리그라피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문방사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캘리그라피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을 지금 나열해 놨는데요. 먼저 바닥에 깔아놓은 모포가 기본적인 재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종이, 붓, 벼루, 먹물, 연적, 서진 이렇게 7가지의 기본 재료가 세팅이 되면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캘리그라피에 필요한 기본 재료들을 제가 지금 나열해 놨는데요. 먼저 지금 바닥에 깔아놓은 것은 모포예요. 글씨 쓸 때 항상 바닥에 깔고 쓸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종이, 붓, 벼루, 먹물, 연적, 서진 이렇게 총 7가지의 도구들을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화선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종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선지라는 종인데요. 만져보시면 부드러운 면이 있고 거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면을 위쪽으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친 면으로 쓰시면 글씨가 많이 갈라지고 또 별로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면을 항상 앞에 두고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붓은 제가 지금 2자루를 준비를 했는데요. 작은 글씨 쓰는 세필붓과 우리가 앞으로 주로 사용할 겸호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겸호필은 양모로 겉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털로 겉에 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속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거친 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쓰다 보면은 우리가 탄력이 너무 없는 붓은 자꾸 붓이 주저앉기 때문에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탄력이 조금 있으면 계속 붓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운용하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부드러운 양모의 털만 가지고 있는 붓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털이 섞여 있는 겸호필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붓을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하실 땐 이렇게 조금 탄력이 조금 있고 또 부드러운 털도 같이 섞여 있는 2~3가지 여러 가지 털이 섞여 있는 겸호필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벼루는 우리가 먹물을 담아서 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벼루를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넓은 접시를 이용하셔도 돼요. 우리가 사실은 먹으로 벼루에다 갈아가지고 쓰는 게 가장 좋은데 항상 먹을 갈아 쓸 수가 없으니까 먹물과 벼루를 함께 이용을 하는데요. 벼루가 없으신 분들은 접시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냥 먹물과 사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먹물도 마찬가지로 먹을 갈아 쓰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먹물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물과 섞어가지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물을 섞을 때 이 연적에 담은 물을 부어서 먹물과 섞어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연적은 물을 담아서 먹물과 섞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연적이 없으신 분들은 꼭 연적이 아니라 종이컵이나 물컵에 물 담으셔가지고 대신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건 마지막으로 서진인데요. 서진은 종이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진이 없는 분들은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무거운 물체로 종이를 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도구를 자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도구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도구를 어떻게 놓고 써야 할지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종이는 부드러운 면을 앞으로 두시고 글씨를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서지는 글씨 쓰는데 진로가 방해되지 않도록 오른쪽 끝에 살짝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종이를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잡고 이제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그 전에 벼루에 먹물과 물을 섞을 텐데요. 먹물과 물의 비율은 8:2 혹은 7:3으로 큰 비율이 먹물이고 적은 비율이 물이에요. 먹물을 섞다 보면 꼭 정확하게 섞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을 찾게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먹물보다는 물을 조금 덜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붓으로 이제 먹물을 잘 섞어주시는데요. 그때 붓에 먹물을 흠뻑 묻혀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섞어주면서 붓에도 먹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붓 끝까지 푹 담궈서 섞어주세요. 다 섞은 후에는 먹물을 조금 빼주시는데 얼만큼 빼냐 하면 글씨를 쓸 때 먹물이 뚝뚝 흐르지 않을 만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제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붙잡는 방법을 알고 붓을 잡고 글씨 써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쌍구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쌍구법은 붓대의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엄지손가락을 대고요. 그 다음 두 손가락을 댑니다. 그 뒤에 나머지 두 손가락을 고정시켜주고 살짝 붓대를 기울여가지고 손을 기울여서 붓대에다가 붙여줍니다. 이 외에도 붙잡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이 쌍구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방법으로 글씨를 쓸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 몇 가지 방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붓대의 3분의 1 정도 지점에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대고요.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뒤에다가 댑니다. 그리고 살짝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잡아주세요. 그럼 이게 바로 당구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쌍구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붙잡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쌍구법으로 사용할 거니까 요거는 쌍구법이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당구법으로 써보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붓대 3분의 1 정도 지점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또 네 손가락을 다 댑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아까보다는 바로 오지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붙잡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두시면 글씨 쓰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글씨를 쓰는 자세에는 앉아쓰기와 서서쓰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장시간 글씨를 오래 쓸 경우에는 주로 앉아서 글씨를 많이 씁니다. 글씨를 쓸 때 너무 자세를 신경 쓰면서 글씨 쓰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기울이거나 너무 떨어져서 쓰시면 글씨 쓰시기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왼손으로는 종이를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는 붓을 잡고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 쓸 때도 주로 앉아서 글씨를 많이 써요. 그리고 글씨를 서서 써야 할 때는 조금 큰 글씨를 쓸 때 또 약간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 주로 글씨를 서서 쓰는데요. 서서 쓸 때는 어깨만큼 다리를 벌리시고 왼손으로 책상을 지지하시면서 글씨를 써주시면 훨씬 더 허리에 무리 없이 장시간 글씨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큰 글씨는 앉아서 쓰면 많이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서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글씨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글씨를 쓰기에 앞서서 선연습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연습이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도 글씨 쓰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니까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기본선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가로획을 그어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가로획에는 여깁과 중봉과 회봉이라는 세 가지 동작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들을 제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한번 같이 그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 가로획을 우리가 먼저 그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한번 그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제가 가로선을 그었는데요. 어떠한 동작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작을 짚어가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우리가 붓을 진행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붓을 살짝 끌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꺾어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여깁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의 중앙에 붓끝이 오는 것을 중봉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 마지막 선의 마무리, 붓을 살짝 눌러주면서 끝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붓을 일으켜준다는 느낌으로 분모를 세워주세요. 이 과정을 회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모가 처음과 같이 곧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동작, 여깁과 중봉과 회봉,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이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 가로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작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굉장히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좋은 글씨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선 연습이기 때문에 많이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깁하고 쭉 와서 회봉.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회봉했을 때는 분모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깁과 중봉과 회봉이 다 들어간 기본선이 있는데 이 선 말고도 여깁을 하지 않는 선 혹은 회봉을 하지 않는 선, 마지막으로 여깁과 회봉을 다 하지 않는 선,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글씨에는 다 여깁과 회봉이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깁과 회봉이 있거나 없을 때 연습하는 선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깁은 있지만 회봉은 없는 선. 그럼 여깁 해주고요. 여깁하고 회봉 없으니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분모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얇게 끝이 빠지게 되겠죠. 글씨가 될 선들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아지면서 만들어져야 돼요. 갑자기 얇아지거나 갑자기 두꺼워지지 않게 유의하시면서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여깁은 없고 회봉은 있는 선. 그러면 이거 뒤집어진 느낌이 들겠죠. 반대 모양으로 얇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점점점점점 두꺼워질 수 있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선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여깁과 회봉이 아예 없는 선, 이거 두 개를 섞어놓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 여깁 없으니까 얇게 들어오고요. 점점 눌렀다가 다시 점점점점점점점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회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가운데는 조금 두툼해지고 양옆은 아주 자연스럽게 얇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글씨를 그을 때 굉장히 어색하게 굴곡이 지면 글씨가 안 예쁘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선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선 연습을 하실 때도 자연스러운 선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로선을 그어보셨으니까 세로선도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셔야겠죠. 세로도 가로랑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손목이 아니라 팔을, 어깨를 이용해서 붓을 운용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세로선도 여기 파고 쭉
아래로 그어주세요. 이때 붓대는 서 있어야 하고요. 손목이 아니라 어깨를 이용해서, 팔을 이용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목만 사용하면 글자를 쓰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손목만 사용을 하면. 하지만 팔을 사용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손목이 아닌 팔과 어깨를 이용해서 붓을 운용하시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선 이렇게 그어봤으니 아까 가로와 마찬가지로 여깁이 있는 선, 또 회복마에 있는 선, 또 여기 거 회복이 없는 선, 이렇게 세 가지 선도 계속 이어서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여깁하고요. 쭉 빼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깁 안 하고 쭉 마지막 선 여깁하지 않고 회봉도 하지 않아요. 쭉 이렇게 하지는 네 가지 선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이 선들로 과연 글씨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들을 글씨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구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첫 번째 선, 그 선만으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같이 보세요. 여기과 해봉을 다 지켜주는 글씨인 거죠. 그러면 조금 반듯한 느낌의 글씨가 되겠죠? 여기 회봉 계속 지켜주시는 거죠. 회봉 계속 해주시고 또 들어간 겹치는 부분도 계속 여깁해주고 마지막도 회봉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구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조금 단단한 듯한 느낌의 글씨로 만들어졌죠. 그럼 이번에는 여깁을 하고 회봉을 하지 않는 조금 뒤로 갈수록 약간 얇아지는 선을 가지고 구름을 똑같이 한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깁하고 회봉을 하지 않는 선, 여깁하고 아래를 쭉 자연스럽게 빼주는 거죠. 여깁하고 끝은 빼주고 또 여깁하고 끝은 자연스럽게 빼주는 거예요. 여깁해서 끝은 회복해주지 않으면서 여깁하고 끝은 빼주고요. 여깁하고 끝은 빼주고 여깁하고 끝은 빼주고 여깁하고 끝은 빼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선을 이용해가지고 구름을 또 한 번 써봤는데요. 어떠세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까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글씨가 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어떤 선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이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점점 더 풍성하고 좋은 글씨를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선들을 배워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선들이지만 어떤 선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의 단어 표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선들을 배워볼 텐데요. 그럼 훨씬 더 다양한 글씨를 쓰실 수가 있겠죠. 연습 많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